네. G20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월가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김희욱 소장과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많이 준비를 오늘 하셨어요. 넥타이가 트럼프가 선거 그렇네요. 때 하는 넥타이 같아요. 네, 뭐 흉내 좀 내봤어요. 지금 우리 어렸을 때 권투가 유행이었는데 예. 빠라밤 저희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서. 타이틀 매치, 대형 타이틀 매치가 이번 주말에 잡혀 있습니다. 네. 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리하고 시차가 12시간 나거든요. 예. 우리가 12시간 빠른데 토요일 저녁 7시에 이제 지금 만찬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아침 7시. 그러면 1시간 정도 이제 있으면 결과가 나올 테니까 일요일 아침에 또 이제 각 언론사 국제부 기자들이 이제 또 막 바쁜 하루를 또 보내게 됐네요. 특근이요, 특근. 특근.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바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인터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핌코 창립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마지막 화해 기회다. 글로벌 경제, 기업 실적, 금융시장의 운명이 걸렸다. 양국 정상, 지지율과 공약 이행률 등 여러 가지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자, 모두 일단 강경하죠. 강경하죠. 이거는 누구 한쪽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요. 뭐 둘 다 이기거나 무승부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엘 에리언 저도 오랜만에 뵀는데 이분이 그 세계 최대 채권 펀드인 핌코의 핌코. 창립자였다가 핌코를 나와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를 좀 다니다가 마른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마켓의 아주 큰 형님 중에 한 명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김영익 교수님 더하기 이종우 대표 더하기 뭐 존리 더하기 뭐 이 정도 되는 분인데 더하기. 마지막 화해 기회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시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관세 폭탄 때리려고 하고 있는 게 발효일이 2019년 1월 1일이니까 12월 1일 날 만나고 이 두 사람이 바쁜 사람인데 언제 또 12월 달에 또 만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화해를 하려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뭐 화해가 결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저도 자꾸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오늘은 또 뭐라도 하나 좀 끄집어내지 않을까. 예. 서로 뭐 양보를 하면서 이제 좀 아름다운 분위기로 좀 이렇게 포장을 좀 하면서 그래도 비행기 타고 돌아갈 때 빈손은 좀 그렇지 않냐 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쨌든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고 갈릴 텐데 그러면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왜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법까지 개정하면서 그렇게 해줬더니 미국한테 깨지고 왔다. 이런 또 내부에서 또 중국 내부에서 그럴 것이고 또 트럼프는 우리나라에서 네티즌들이 입 럼프라고 하잖아요. 또 입만 살아가지고 중국 뭐 잡아 죽일 것처럼 하더니 결국은 또 저렇게 입 럼프였는데 또 이런 것도 본인이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 오늘 나온 얘기가 피터 나바로 무역정책국장이 참석을 한다. 이분이 또 강경파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중국 죽이기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데스 이분이. 바이 차이나. 예. 이 사람 별명이 왕서방 킬러예요. 왕서방 킬러. 제가 붙인 거거든요. 저작권 좀 인정해 주세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살인 전과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전과 없습니다. 깨끗한데 그만큼 어쨌든 그 중국 무역상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그 저승사자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넣는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물러서지 않겠다, 뭔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담고 있다라고 할 테나요?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에 이제 매물이 쏟아졌는데 사실 이것도 그렇죠.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각자 다 배역이 있단 말이에요. 김민지 앵커 의상을 보니까 저 어렸을 때 당구장 시트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당구장 지금 시트지요. 새벽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당구장은 당구장에서 싸움이 났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것도 일종의 합의나 협상이잖아요. 근데 합의를 보려면 때린 사람은 나 그냥 들어가서 살 거야 막 이러고 옆에서 말리는 친구 한 명 있고 이렇게 배역이 있어야 합의가 돼요. 다 한쪽으로만 강경하게 나가거나 한쪽으로 다 저자들하면 합의나 협상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냥 그런 배역을 준 거다. 그럼 이 피터 나바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개팅하는데 뭐 시어머니 데려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건 파토 아닙니까? 소개팅의 시어머니요? 어디서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근본도 없는 지금 중국이 드립을 엄청 싫어하는 지금 강경파 사람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사람이 세게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야 그만해, 가만히 그만해. 있어 이렇게 형이 얘기 좀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잘 합의를 그런 모든 것들이 통역으로 잘 살려졌으면 좋겠네요. 자, 무역 협상 얘기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보여주시죠. 노무라 금융그룹의 맥 엘리코트입니다. 미중 만찬 시간이 90분에서 60분으로 줄었다.
트럼프 단순 잘 먹었습니다가 아닌 호의적이고 실천적인 무언가를 내놓을 듯. 이렇게 만찬 봤습니다. 시간이 줄었다는 건 결국 부정적인 신호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원래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1대1 저녁 만찬이었었는데 이제 이것도 다 스텝들 끼고 이제 워크 디너 뭐 이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예. 약간 프로레슬러를 닮은 분인데 트럼프가 이제 뭐 이 나오면서 그냥 좋은 저녁 자리였다. 이것은 뭐 그레이트 미팅이었다. 뭐 예. 컨스트럭티브했다. 예. 뭐 이게 아니라 뭔가 실천적이면서도 호의적인 뭔가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뭐 있다는 거죠. 이게 짧아졌는데 실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 건가요? 짧고 굵게? 그럴 수 있죠 오히려. 둘이 뭐 지금 사이가 뭐 좋을 것도 없는데 예. 오래 앉아 있어봤자 뭐 너 작년에 말하라고 해서 뭐 나한테 뭐 그랬잖아 이러고 뭐 자꾸 늘어지면 안 좋은 거죠. 할 말 딱 하고 대신에 시간이 짧은 만큼 준비는 더 철저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만찬을 가진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큰가요? 이런 외교적 협상에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녁 자리에 한 번에 남녀가 뭐 사귈 수는 없다고 했더니 저보고 이제 되게 올드 패션이라고. 그렇죠. 뭐 저녁 자리 마련한다는 건 일단 협의나 협상에 좀 의지는 있다고 봐야죠. 그냥 회담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뭔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만찬을 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밑 협상에서 뭐 실무적인 협상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만나서 뭔가 맞아요. 하지 저도 그 않겠어요? 생각했어요. 저녁 자리는 그래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고 시간이 줄은 것도 저는 예.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른 시각에서도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예. 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저우 싱입니다. 저 사진 보고 남궁현 씨인 줄 알았는데 결과 무관하게 공동 기자회견 없을 것이다. 소식통을 통해서 양국 빈손은 절대 안 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 트럼프, 시진핑 아전 인수격 발표를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보면 약간 개그맨 같은 얼굴인데 실제로는 블룸버그 베이징 특파원, 로이터 베이징 특파원 했던 외교 안보 쪽에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소스를 캐왔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좋든 나쁘든지 간에 어쨌든 이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대신에 양국은 야 여기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이든 부정이든 긍정이든 빈손으로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둘 다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니까. 국내적인 정치적 입지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뭔가를 마련을 하는데 근데 또 이게 조인트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각자 기자회견을 하면은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또 말할 수 있는 그 두 그죠. 캐릭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시장의 혼선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자 이런 얘기 같아요. 그 각자 유리한 입장으로 인터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양보한 거는 얘기 안 하고 내가 얻은 것만 얘기하는 예. 거죠.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왜 그걸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그냥. 그러면은 결국은 어느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최소한 빈손으로 그냥 말잔치로 그냥 모션이 너무 천박하네. 너무 가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제를 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된 주의식 관련이에요.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뭐 하고 싶으시다면 소장님. 그 마켓필드 에셋 매니지먼트의 이 매니저 의견이 저는 이제 사실은 미중 무역 회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끝나게 돼 있고 저는 생각보다 미중 무역 협상 이 저녁 자리는 싱겁게 끝날 수 있고 또 이제 단기적 재료에 불과할 네.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시장의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다음 주에 봐야 될 것은 이건데 오늘 연준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이건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묻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 끝나고 난 뒤에 월요일에 제가 봤을 때 시장에 그냥 개장 시초가에 잠깐 반영되고 끝날 이슈인데 이 FOMC 금리 인상이라는 건 올해 연말 쇼핑 시즌과 산타 랠리 그리고 내년까지도 좌우할 이슈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제 제롬 파월의 발언으로 달러 강세가 일단 추세가 꺾였다는 건 좀 우리가 의미 있는 이제 결과라고 보고 대신에 12월 금리 인상은 여전히 기정사실이다. 요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파월의 어제 발언은 상반기에 연준 금리 인상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많아봤자 2번 하는 거거든요. 3월, 6월 정도. 그 상반기 종료설에 느낌표를 찍어줬다. 느낌을 줬다. 이제 이런 정도로 봐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느낌표를 줬다. 그러면 어제 이렇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이지 않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어제야말로 진짜 너무나 자의적인 좀 해석에 따른 월가의 상승이었다고 보고 그것도 그나마 그동안 하방 포지션이 이제 청산되면서 환매수성 쇼커버링의 장세였다. 그러니까
산 게 언젠가 오를 걸 기대하고 산 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공매도를 접으면서 거기서 클로징 포지션에 매수가 잡힌 그런 경우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중 이 정상회담 이후를 준비한다면 조금 이제 여전히 보수적으로 배틀을 잡아야 될 이 공산이 크고 만약에 미중 무역 이 협상에서 짠 하고 서프라이즈로 둘이 협상이 타결됐어요. 예. 오히려 그래서 시장이 오르면 어제처럼 그때 시초가에 좀 팔고 다시 꺾일 때를 기다리는 게 오히려 현명한 시장 대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말에 너무 다가오는 많아요. G20 네. 정상회담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글로벌랩의 김희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